이태원 참사 관련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망자 155명입니다. 부상자 집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 잠시 뒤에 회의 결과 브리핑이 열릴 예정입니다. 브리핑 시작되면 현장 연결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그전까지 이승재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자, 일단 이 정부 공식 집계죠. 그 인명피해 상황이 좀 변동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전 집계보다 숨진 희생자분이 한 명 더 추가돼서 총 155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망되신 분은 24살 내국인 여성인데요. 어제 오후 9시쯤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셔서 이제 추가로 숨지셨고요. 이로써 사망자는 남성이 50여 명, 또 여성이 100여 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20대 여성분께서 추가로 이제 사망이 확인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 30대의 희생자분들이 집중돼 있는데요. 총 한 130명 정도이고 외국인 분들도 26명으로 이란과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분들이 숨지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부가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도 이따 발표를 하고 어제도 일부 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장례 절차, 사망자, 또 유가족, 부상자에 대한 주로 이제 지원금 위주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리도 좀 해주시죠. 예, 어제 유가족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위로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장례비로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가족과 이제 지자체 공무원 간의 1대1 이제 배정이 완료돼 있는 상태고. 이 기자 잠시만요. 자, 그 중대본 브리핑 현장에 지금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 지금부터 이태원 사고 수습 현황 및 조치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먼저 금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현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중상자 1명이 사망해서 사망자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0명 포함 총 152명입니다. 어제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못했던 사망자 1명의 신원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59개소의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도 세심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 상담도 실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서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거듭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 질의 먼저 받고 그 후에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정민승입니다. 5가지 정도 질문 압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임박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데 실패한 당국 책임이다. 임박 규모 모니터링은 누가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가 있었던 29일 몇 시부터 112로 또는 119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처에 상가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모아보면 이미 해질 무렵
5시, 6시부터 사람들이 떠밀려 다녔고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양쪽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고를 받고 도대체 뭐 한 건지 쭉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1대1 매칭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어느 공무원이 매칭이 돼 있으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지역별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상자들은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지 파악을 못해서 애가 탄다고 하는데 이유 좀 알려주시고요. 그 부상자들에게도 공무원이 매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제 이 시간 브리핑에서는 5일까지 분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개 시도에 분양소가 마련되도록 하시면서, 그리고 정확히 이게 언제까지 좀 분양을 받는 건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 전에 지자체에 배포된 자료에 보면은 기일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분양을 받는다. 근데 어제 말씀하시면서 5일까지 받는다고 하셨어요. 어제 말씀으로 5일까지로 박은 건지 아니면 뭐 실수를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동 분양소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분양소의 현수막이겠죠.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라고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단어 하나가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이게 사망자인지 희생자인지, 그 지자체에서는 희생자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이 지침 때문에 그렇게 못 쓴다고 해요. 근데 오늘 또 차관님 말씀하신 거에는 오늘 브리핑문에서는 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혼동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정부의 좀 명확한 용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총괄적 답변 가능한 부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경찰청, 소방청, 복지부 순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자님 질문 주신 부분에 1번 꼭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사실은 이제 주체자가 없는 이제 사고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체자가 있었다면 매뉴얼에 따라서 누가 관리를 하고 또 안전관리 계획은 누가 세우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안전관리에 따라서 뭐 질서유지라든가 뭐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역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해질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새로운 접근을 해서 주체자가 없는 지금 이번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일보 정민선입니다. 인파 규모 질문에 대해서 주체자가 없는 행사 얘기를 또 반복하시면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모니터링을 책임지고 할 기관, 단체, 주체는 없단 말씀이시네요.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행사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역할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주체가 명확하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책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그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사망자, 저희 부상자 이렇게 이제 이제 사망자, 부상자 이렇게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명확하게 이제 가해자 또 뭐 이런 책임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 희생자라든가 피해자 뭐 이렇게 이제 용어도 사용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망자, 사상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답변은 네. 네. 그 1대1 매칭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행안부 사회재난 대응정책관입니다. 그 사망하신 분하고 1대1 매칭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전원 1대1 매칭이 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이제 지방에 있는 사망자 같은 경우는 그 시신을 지방으로 연고지로 이동할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동되는 그 도착 시점에 그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1대1 매칭이 됩니다. 요거는 그 이제 시신 연고지에 도착하는 상황에 맞춰서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는 1대1 매칭이 어제 오전 08시부로 1대1 매칭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지역별 구분은 다 돼 있는데 부상자 지역별 구분은 국장님 네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분향소는 언제까지 운영하느냐는 저희 이제 입장은 그 아직 기한은 종료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네, 이상 저희 행안부는 됐고요. 네. 보건복지부 현장지원팀장입니다. 한국일보 정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1대1 매칭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지부는 사망자가 있으신 85개 기관 전 기관에 1명씩 파견이 30일 오후부터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155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1대1로 해당 병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현재는 매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고시하신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이외에 부상자에 대해서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상자는 총 152명이고요. 이 중에서 중증자 19명에 대해서는 모두 복지부 공무원이 1대1로 매칭돼서 상황을 관리하고 가족들과 같이 현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중증자 19명, 경증자가 22명인데요. 경증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1대1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기관별로 한 명씩의 복지부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상자 중에서 111명은 간단한 치료 이후에 귀가 조치된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숫자가 현장에서 추가적인 경상으로 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증이었다가 중증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저희가 어제 저녁 밤 9시 정도의 시점에서 사망자만 제외하고는 그 중증자, 경증자, 그다음에 기가 조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네, 소방청에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청 119 대구국장입니다. 질문 중에 최초 신고가 몇 시에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초 신고는 22시 15분에 최초 저희 119 상황실로 전화가 왔고 그 후에 저희들이 무엇을 초기에 조치한 사항도 있어서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도착은
용산 119 구조대가 22시 42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 질의는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서 기사들 다 나온 것 같고요. 네. 6시부터 신고가 들어갔다는 증언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 119로는 신고가 22시 15분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두셔야 되겠고 112는 어떻습니까? 112에서 답해 주십시오.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그날 아시다시피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 보니까 112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고 건수가 많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정리가 덜 됐고요. 대략 18시부터 한 건이 접수되기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인파가 시간대별로 계속 운집되는 양과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시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후에 21시, 그러니까 사건이 22시 15분에 이제 소방에 신고가 전 한 1시간 전부터 수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수건에 거기 인파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수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2시 15분 후부터는 거의 한 100여 건이 몰려서 신고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18시에 불편 신고 들어온 신고를 받은 뒤에 네.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현장 그건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18시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현장 경찰관들하고 사실 작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작업을 확인을 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다 정리되면 이거는 우리가 사건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부분으로 포함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시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수건이라고 하셨는데 18시 때는 한 건이었던 걸로 구체적인 시간과 예. 건수를 좀 파악을 하셔서 다시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사실 그날 112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건 저희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리되는 대로 추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질문을 한 곡지씩 좀 끊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시스 변희정입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경찰에서 발표를 하기를 신원 최종 확인한 사람은 40대 내국인 여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차관님 브리핑 발표문을 보면 2005년생 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틀린 한쪽이 잘못 발표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태원 사고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일찍 보냈더라면 사고 인식과 수습을 위한 교통통제가 조금 용이했을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사회재난은 자연재난에 비해서 재난문자 활용이 좀 미비한데 이 재난문자를 개선하는 방안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선 재난문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민들께 위험을 알리고 또 행동 요령을 알리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자치단체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이 겹치고 그래서 재난문자 활용이 다소 늦어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사회재난.
네, 정부 중대본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고 이후 경찰 또 소방 관계 당국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명 피해 현황 정리가 있어서 일단 정부가 집계한 발표자는 사망자 155명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인명 피해 현황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어제 집계와 달라진 부분인데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네. 이제 희생되신 분이 한 명 더 늘어서 총 155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숨진 희생자분은 중상자였던 24살 여성으로 어제 오후 9시쯤 상태가 악화되셔서 숨지셨고요. 네. 이로써 중상자는 3명이 줄어든 30명, 또 경상자는 6명이 늘어나서 122명으로 부상자는 총 152명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취재진이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사망자가 또 한 명 더 늘어서 156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집계 현황 다시 정리를 해서 밝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는 155명이고 경찰 발표까지 종합을 하면 저희 취재에 따르면 지금 사망자가 15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브리핑에는 없었는데 예.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고 시간에 대한 질의와 답이 있었어요. 사실 이 신고 시간은 시민들이 인지한 이후에 초방이나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관심이 컸겠죠. 예. 이 신고 시간에 대한 얘기 또 답변 내용도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 질의가 나왔었던 내용 중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사고 당일 저녁 6시에 경찰 112에 네.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 관련 내용은 인파가 많아서 시민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인파가 시간대별로 이제 응집되고 몰리면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네. 이후로 사건이 이제 오후 10시 15분에 발생했는데 오후 10시쯤부터 100여 건이라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고가 몰리는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인즉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시간 동안 신고가 계속 급증을 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경찰이나 소방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추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방이 최초 도착한 것은 용산구 119가 도착한 게 밤 10시 42분에 현장을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밤 10시부터는 경찰 112에는 신고가 폭증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결국 도착은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이 지난 이후에 현장에 도착한 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실 소방 쪽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22, 15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전부터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신고가 한 6시부터 경찰을 통해서 112번호를 통해서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경찰 담당자가 이제 확인을 해준 셈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수 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00여 건이 몰렸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 신고 접수 상황, 그다음에 신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진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원인 규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주체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주체자 없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책임 규명 과정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표현들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헬로윈 축제, 그러니까 축제라고 표현할지 행사라고 표현할지 모호한 상황인데요. 네. 헬로윈 날에 이태원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최자는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네.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행사 혹은 축제를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이제 주최자가 있었던 행사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이태원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거든요. 있긴 있었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수립을 한 뒤에 그걸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자체가 최종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일어난 참사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책임의 공백이 생겼고 네. 지자체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못했고 또 경찰과의 안전 관련 협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통제라든가 통행 확보 혹은 지하철 이태원역 무정차 이제 통과하는 등 이제 좀
운행을 확실히 이렇게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체자 없는 행사라는 거에 대한 앞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규명이 돼야 이 매뉴얼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이 과정도 저희가 좀 취재나 좀 지켜보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대본 브리핑 내용 이승재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사망자 현황 조금 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155명으로 나왔는데 이제 경찰 쪽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자와 중상자들 서울 대형병원 곳곳에 분산돼서 치료를 받고 안치돼 있는데요. 또 장례 절차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다혜 기자, 자, 지금 병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는 희생자 3명이 안치돼 있습니다. 참사 직후 가장 많은 수인 14명의 희생자가 이곳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날이 밝으며 조문객과 추모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조문객들의 앳된 얼굴입니다. 발인은 오늘 오후와 내일 아침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유가족 대부분이 고인을 연고지 주변으로 옮겨 안치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 이중 국적인 20대 남성 사망자도 유족이 어제 한국에 도착하면서 이곳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아직 호주 국적의 20대 여성 사망자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 또한 오늘 저녁 안에 가족들이 도착해 시신을 인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외부인은 빈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지하 1층에 별도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 조문하러 온 시민분들은 이곳에서 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30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서울 대형병원 곳곳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2명은 상태가 나아져 사상자 수치는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저희 황다혜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참사 희생자 중 사망자 현황 15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시민들의 발걸음 전국 곳곳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자, 잠시 뒤에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지금도 발걸음 이어지고 있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조문을 시작했는데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화를 하고 손을 모아 사망자들의 넋을 기렸고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없었던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그래도 좀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4천여 명이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운영시간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문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꼭 서울광장 아니더라도 이번 참사 발생한 용산구 같은 각 지자체에서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죠. 어디서 어떻게 조문이 가능한지도 더 전해주시죠. 네, 용산구도 어제부터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사평역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는데 별도의 운영시간 없이 24시간 조문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와 양천구 등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가 합동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내 합동분향소에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다녀갔다고 밝혔는데요. 저녁 이후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치구별 합동분향소 운영 장소와 시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이번엔 당시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현장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자, 현장 취재 현장에 원동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원 기자. 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태원 참사 현장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고가 난 골목 주변에 통제선을 쳐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나흘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분실물을 수거했지만 사고 당시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입니다. 수거된 유실물들은 대부분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유실물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유실물센터는 어제 저녁 8시에 마련돼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운영됩니다. 사고 직후 통제됐던 이태원역 앞 도로는 어제 저녁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자, 이미 사고 직후부터 통제된 그 폴리스라인 앞으로 시민들이 국화꽃도 많이 두고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죠? 네, 사고가 난 현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임시 추모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에는 국화뿐만 아니라 음료수, 빵, 과자, 술 등 여러 시민이 추모의 의미로 가져온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붙여놓은 작은 메모지엔 청춘들의 명복을 빈다, 하늘나라에선 못다한 꿈을 이루라는 등의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평소라면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을 상점과도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일대 상점 곳곳이 추모 안내문을 걸고 국가 애도 기간인 5일까지 휴업한다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참사 후 나흘이 지났지만 이태원 전역은 여전히 침통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역시 현장 준비되는 대로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연욱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당초 중대본 회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경찰청장 브리핑은 갑작스럽게 지금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예상이 되나요? 예, 말씀대로 갑작스런 발표였는데 네.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아닌 것으로 일단 네.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경찰청이 이 사고 관할청인 용산경찰서를 감찰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에 대한 내용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방향 이런 내용들이 아마 경찰청장 브리핑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전에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질의 과정에서도 예. 그 최초 수사 신고 접수 시간도 오후 6시부터 많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야말로 그 이후에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중요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 경찰관들의 얘기가 아니고 네. 경찰 조직에 관한 얘기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정 기자 잠시만요. 예. 네, 윤 청장의 현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찰청장 특별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도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게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 기관들의 유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3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사전 대비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용산경찰서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청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전 보고를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참사 당일 경찰 인력 운영계획 문서에서 이태원 지역이나 헬로윈 행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 용산서 대응과는 별개로 서울청과 본청 차원의 대응도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할로윈 대위는 매년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용산을 포함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 쪽 그리고 강남 등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년에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위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지지난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경비 인력을 투입하여 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17, 18, 19 등을 봤을 때는 관할서에서 자체 대비 인력으로 대비를 해왔고 이번 22년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관련 보고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관할 용산서에서는 그거에 기준해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기타 연도에 대비해서는 나름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대비를 했던 인원이 137명이었다. 이렇게 대비를 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사태 관련해서 경찰 사전 배치에도 아무 차이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요. 또 자발적인 행사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이제 대통령실 입장 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느끼기에 이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그만큼 좀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F 답변도 이제 우리 이와 같은 흔히 말하는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인 다중의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 등의 어떤 권한,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향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우 김판입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경찰 대응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부실 대응에 대한 현장 사퇴 요구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언급하셨던 특별기구의 감찰 결과 경찰 대응에 중대한 실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을 여쭈고 싶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일단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경찰의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용산서 감찰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특별기구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경찰의 감찰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 아마 국수본부장 쪽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 서울청이 아닌 우리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된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 지금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 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기존에 했던 그 전례가 없던 그와 같은 특별 기구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추가 질의는 대변인실에서 대화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입장 발표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예, 발표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희근 청장 이 갑작스럽게 브리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잡고 무한 책임, 안타깝고 비통 이런 얘기들을 고개를 숙이고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경찰 자체에 대한 얘기, 감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좀 예. 정리를 해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사고 발생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이 발견됐다고 방금 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신고 내용을 봤더니 사고 발생 전부터 군중이 많이 몰렸고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에 대한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 이것이 경찰청 자체 판단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관련 내용은 향후에 소상히 공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엄밀히 진행하겠다. 일단 요 수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네, 일단은 감찰 수사 얘기를 했어요. 예. 역시 신고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뭐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오늘 이제 국회 행안위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18시 34분경부터 신고가 한 10여 건 접수됐었다. 뭐 이런 것들이 촉촉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새살을 도려내는 뭐 읍참마속 이런 말도 네,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감찰하겠다. 좀 이런 의지로 일단은 풀이가 됩니다. 네, 특별기구 설치 얘기를 했어요. 예, 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오늘부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관계기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향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특별기구가 서울청이 아니라 네.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 이번 참사에 소방과 경찰이 제대로 배치가 됐어도 막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단 예. 말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윤 청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사실 사고 이후 가장 공분을 샀던 발언이었죠. 그렇죠.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 대응이 원인인지는 의문이다.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에 선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또 결국 문자로 유감을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평가는 뭐 본인이 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이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생각한다. 뭐 대신 해명을 해준 셈이죠. 네. 덧붙여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던 데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쉽다는 표현을 했고 이후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거취에 대한 뭐 입장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예. 오늘 경찰청 브리핑 정현욱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오전 KBS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특집 KBS 12시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